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기대감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또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상당히 한켠에 있는 그런 주간인데요. 매주 월요일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시장 읽기 또 전략 세웁니다.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미증시가 잘 갑니다. 예, 9주 그렇죠. 연속 상승세라고 하니까 지난해 연말에 최악의 12월 얘기하면 정말 그게 어느 나라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일단 주가는 잘 가고 예. 경기 지표들은 여전히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상당히 좀 혼재되어 있는 국면인데요. 예. 잘 가는 주가 또 부진한 경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에 조금씩 둔화되는 형태의 모양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최근 나온 지표를 가지고 일단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요. 먼저 비교적 잘 나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지표가 12월 내구재 수주 실적인데요. 전월 대비해서 1.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8월 달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에서 전망치가 1.5%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못 미치는 형태였고요. 네. 항공기나 자동차를 제한 내구재 주문은 0.1%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표도 이렇게 좀 중립적인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 좋은 지표들은 상당히 좀 많이 나온 상태인데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월 달에 12월 달 비해서 이제 1.2% 감소해서 494만 채 팔렸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2015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제조 PMI 53.7 2월 달에 기록을 했거든요. 예. 54.9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7개월 이래 가장 최저치입니다. 1월 달에 12월 달 미국의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게 상당히 나쁘게 나왔었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았고,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크게 둔화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안 좋게 나오는 형태를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경기가 좋다가 나쁜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표가 계속해서 낮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이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면 미국의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를 금리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은 이제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주가 상승이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움직였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올해 시장은 이제 금리보다는 경기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의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런 반등이 어느 정도 멈추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되면 그때에서부터는 경기의 영향이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 쭉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향후의 전망을 이런 경기 지표들과 같이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 보면 조만간 아마 고점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일정한 폭 내에서 그냥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는 심리적인 거나 뉴스보다는 지표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 경기 상황은 안 좋은데 그러면 주가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오르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무엇보다도 작년 12월 달까지 일단 주가가 좀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주가가 거의 10년 정도에 걸쳐서 상승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상승 쪽으로 계속 이렇게 기우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면 이게 또다시 오를 거다라고 하는 기대들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벤트 가운데 우리 한반도 또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물론 뉴욕에서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관련해서 단기적인 혹은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들 어떤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역시 이제 이번 수요일 목요일 그래서 2차 정상회담,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합의가 과연 어떤 수준 정도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영변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를 내놓고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이제 막혀 있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이 부분을 내놓고 향후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양쪽이 완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로드맵이 완성이 되면 이게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예상 그 판단하기로는 일단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완전한 그 비핵화나 뭐 이런 그 현재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기복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합의에 도달하는 형태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재료 면에서는 긍정적인 재료가 꾸준히 여기에서 제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우선 실물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어떤 것이 합의가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합의가 나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 북한에 투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차가 또 있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식시장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 재료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재료입니다. 이미 한 2년 정도가 넘은 재료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 사안들을 한 번은 겪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나올 때에 즉 뭐 서해안에서 교전이 있다든가 아니면 핵실험이 있다든가 이럴 때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호재가 나올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 이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진행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좀 퀘스천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통상은 이제 이전의 합의들과는 좀 다른 한반도의 평화 기운이 오고 정말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 이종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새로운 뉴스나 새로운 테마는 아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제 새로운 시각을 저희가 좀 듣고 싶은 거죠. 지난주에 오셨을 때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테마 형성 가능성, 반면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얘기를 하셨는데요. 또 일주일 사이에 이제 삼성이 물론 반도체는 아닙니다만 새로운 이제 갤럭시 S10이나 폴드도 공개를 했고, 반도체 관련주 다시 한번 뭐 하면 삼성전자 얘기가 될 텐데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뭐 최근까지도 주가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초 이후에 반도체 주식이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 한 12% 정도 상승률이 높은데요. 이 상승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달 사이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줬다라고 하는 거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두 개 종목에 3조 6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전체 외국인 순매수의 90% 정도가 두 종목에 몰렸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종목으로서 많이 몰린 것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 이렇게 두 종목으로서 많이 몰린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주가 상승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부류인 기술주 쪽에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많이 몰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상당히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실적을 한번 보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양사의 그를 합친 영업이익이 전망이 대략 한 51조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이게 88조였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이익 전망치가 42% 정도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업황도 역시 계속해서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달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7%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감소를 많이 한 거고 그다음에 D램 가격을 보면 개당 지금 2.3달러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일주일간, 그러니까 지난주에 일주일간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매출도 줄어들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익이 줄어들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그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면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중소형주 위주로의 테마 형성, 하고 이제 많이 떨어졌던 종목은 올라옵니다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 좀 반도체주가 못 간다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지수로 봤을 때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꽤 올라왔기 때문에 네. 조금 지금 수준에서의 속도 조절 지수로만 적어도 본다면 예.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2,200을 넘은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0에서부터 2,200까지 갈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겹게 올라가고 그렇죠. 있죠. 조금씩 예.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무너지게 되면 이게 하는데 조만간 제 생각으로는 좀 조정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거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와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은 드디어 이제 완전히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국면이 되기 때문에 박스권의 상단에서부터 하단으로 다시 내려오는 이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그 뭐 하단이 2,000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유의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주식시장에 공격적으로 네.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상승과 기대감에 조금 취해 있거든요. 워낙 그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좀 조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갈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주식 이런 부분들 좀 줄일 필요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주식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것도 조금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적이 좀 뒷받침이 안 되는데요. 요 전 시간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셀트리온도 비슷합니다. 작년도에 5천억이 좀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가 올해는 4천억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작년 전체적으로는 네. 재작년에 5천 얼마가 나왔고 원래 예상이 작년도에 8천억 나오고 올해 1조 2천억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었거든요.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굉장히 지금 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이익 감소가 전체적인 걸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매매를 하시는 거는 맞는데 반도체나 바이오 이런 것들은 좀 비중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중소형주, 테마 주식 조금 짧은 대응들. 예, 그렇죠. 예,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와 함께 또 이번 주 시장의 변수들 전략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수는 뭐 좀 잠잠한 편이죠.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두 시장 모두 올라가면서 상승에 대한 기운은 있으나 힘있게 뻗어가지는 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도 역시 뭐 중화권 증시나 아시아 증시 동향 함께 보면서 오후에 방향을 좀 잡을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 출발 마켓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좋은 투자,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